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9강 때, 우리가 지도와 데이터 해서 구글 맵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배우고, 이제 우리는 제 10강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까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어, 아시다시피 텍스트가 뭡니까? 그냥 글자잖아요. 그죠? 그냥 글자들을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서 이제 그 단어들을 우리가 표식을 할 때 이제 쓰는 용어인데, 일단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수많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 왜 혹시 워드 클라우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워드 클라우드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저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실시간 차트, 검색 차트가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등, 2등, 3등부터 해서 뭐 20등까지인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 20등까지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을 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사용자들이 많이 검색을 했고, 혹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뭐, 조작은 일단 떠나서 간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연설문이라든지 혹은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문서들. 그러한 문서들을 우리가 그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이제 어떠한 단어들, 이거 직접 보여주는 게 더 빠르겠다. 그죠? 어, 더 빠르겠다. 자,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의 대표적인 게 바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이 워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요거, 아이고,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글을 분석을 하게 되면, 문서를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글자와,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한 단어들, 빈도수가 이렇게 높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표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그만큼 그 문서에서, 그 문서에서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높은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 빈도수가 높은 걸 의미하면서 우리가 많이 그 문서를 읽었다면 이 단어를 많이 읽었다. 이 뜻이죠. 그죠? 맞습니까?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들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 단어를 검색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랩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어떻게 검색어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한 방법과,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응용 그 동영상 수업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공공 포탈, 그죠? 공공 포탈 사이트에 가가지고 직접 소스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공공 포탈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이번 장에서 좀 다룰까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글자들을 이제 이렇게 검색 많이 된 것들을 이렇게 추려내고 막 이렇게 뭐 마이닝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맞죠?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장에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워드 클라우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한번 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지도와 데이터를 하면서 그때는 경도와 위도와 뭐 이 등등을 우리가 썼다면 뭡니까? 그거는 숫자죠. 그죠? 숫자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많은 학습을 했어요. 그죠? 많은 학습을 했고 근데 분석 대상 데이터 중에서는 숫자가 아닌 이러한 문자들도 많죠. 그죠?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아닌 문자나 혹은 문장 형태의 데이터도 있죠. 예를 들면 이메일 내용이나 혹은 SNS 메시지 그리고 댓글 이런 것들 우리 분석하잖아요. 그죠? 뭐 댓글을 뭐 조작을 해서 달았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댓글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추려내서 이렇게 가져와서 어떠한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댓글에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만큼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는 문자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고 대상 데이터에서 이게 대상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이 텍스트가 대다수를 이루겠죠. 그죠? 대상 데이터에서 단어, 주로 명사, 우리가 noun이라고 하죠. 명사가. 그죠? 그 명사들을 우리가 주로 추출을 해서 뭐 이다, 뭐 깨요 이런 그런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내봐야 주로 의미가 별로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들을 주로 추출을 해가지고 그 단어들의 출현 빈도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내어 주면 시각적으로 어떠한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됐고 등장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그만큼 이 워드 클라우드 보면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추출하고 이 단어들의 출현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시각화를 하는 기능을 우리는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출현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그만큼 중요하거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핸드폰 하시다가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항상 실시간 검색어가 1등이 뭐고 2등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관심도가 높다는 거죠. 그만큼.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 두시면 나중에 텍스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JRE라는 게 있는데 제가 또 프로그래밍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JRE하고 JDK 있는데 JRE만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까는 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깔아 가지고 이제 여기에 폴더가 생기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됐다.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할 준비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일단 자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리고 이제 소스가 필요하죠. 우리가 뭐 앞에서
지도의 데이터들이나 뭐 어떠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데이터의 기본적인 소스가 필요했었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맞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워드 클라우드도 하기 위해서 문서 파일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할 대상 문서는 일반적으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엑셀 파일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엑셀 파일로 만들어도 우리가 나중에 걸러내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파일의 끝 처리 부분 요거 있죠, 그죠? 여기 지금 메모장인데 여기에서 파일이 끝이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까지 파일이 끝이 나버리면 반드시 한 줄을 이렇게 띄워서 마지막 문장에서 줄이 끝나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단어로 인식이 돼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난 후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왜 우리 저 앞에 구강에서 저 ENC2 UTF-8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이게 UTF-8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그죠? 문자 셋이라고. 그래서 R에서는 기본적으로 UTF-8을 문자 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UTF-8은 한글은 3바이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UTF-8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송수신을 할 때도 네트워크 송수신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UTF-8입니다. 아시겠죠? EUC-KR도 있지만은 그거는 한글 완성형 인코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UTF-8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써요. 전 세계는 영어나 그리고 유럽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3바이트로 다 이제 물론 영어는 1바이트지만은 나머지 이제 뭐 2바이트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EUC-KR에서는 이제 한글이 2바이트지만은 UTF-8에서는 한글이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아니죠. 공통이 됐어요. 이제 공통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인코딩을 할 때 이제 저장을 하실 때 여기에 UTF-8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이나 파일이 저장된 폴더 경로에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파일을 읽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우리가 한글 파일 이 텍스트 파일을 한글로 정해도 뭐 읽어드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적어주는 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 R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R은 저 호주에 있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학생들이 두 명이 만들었던 그 툴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일을 이제 그러면 이제 소스가 준비가 됐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이제 소스를 한번 보죠. 자, 대국민 담화문, 뭐, 대통령이 하든, 뭐, 국무총리가 하든, 뭐 누군가가 담화문을 하죠. 여기에서 명사를 추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ys.setEnvironment가 딱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자바를 설정을 해서, 이제 직접 자바가 있는, 요렇게. 왜 이거를 하냐면요. 이제 우리가 KONLP라는 패키지가 여기 있죠. 그죠? KONLP, 얘가 이제 우리 한국어를 처리하기 위한 패키지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ys.setEnvironment는 자바가 지금 어디 있는지 경로를 이렇게 직접 설정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setEnvironment, getEnvironment 이렇게 있는데 setEnvironment는 이렇게 setter, set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자바의 경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 설치해야 되죠. 자 설치를 하고 땡겨 왔고요. 그 다음에 KONLP 한국어 처리하기 위해서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내추럴 랭귀지 P는 모르겠습니다. 프로세싱일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이 한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가, 이 패키지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알칼라 브류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색상을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색상들을 우리가 이제 팔레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색상을 처리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리드라인에서 지금 인코딩 UTF-8로 해서 지금 miss underbar document.txt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빌드 디렉터리가 있어요. 자 이거 빌드 디렉터리가 뭐냐면 사전을 로딩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렸다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단어들은 우리가 빈도수를 계산하고 뭐 하려 그러면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전이잖아요. 그죠? 사전. 사전에, 그래서 이거는 사전을 로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말씀이라는 사전인데요. 이 사전 말고 use 니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 사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말씀이라는 사전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팔레트를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 다크2 계열에서 8가지 색으로 분류를 해서 딱딱딱딱 여러분들 팔레트 있죠, 그죠? 이렇게 팔레트가 이렇게 있으면 8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 뜻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팔레트 색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 세플라이가 있죠. 세플라이가 뭐냐면 이제 명사를 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파일 있죠. 텍스트. 그죠? 텍스트 여기서 읽었던 파일의 내용 중에서 명사들만 이제 추출해주는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extract known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use names f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주는 거고요. 그리고 extract known은 자 명사를 이렇게 내가 추출하겠노라. 내가 읽었던 파일에서 그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읽었던 명사를 한번 찍어 보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자, 쭉 노원을 찍었어요. 노원을 이제 명사를 한번 찍어 보니까, 일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가족도 나오고, 부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그죠? 많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플라이가, 리턴하는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리스트예요. 그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unlist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벡터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추론이 되죠, 이제. 그렇게 벡터로 바꿀 겁니다. 바꾸고는 일단은 근데 명사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플라이도 있지만은 extra known 이거 자체를 함수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명사를 다 추출을 했습니다. 명사를 추출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unlist 나왔다, 그죠? unlist 나온 걸 이제 자 known, 아까 전에 리스트로 되어 있는 known 얘를 이제 리스트를 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벡터로 이제 넣어주죠. 추출된 명사들을 이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는 테이블이 뭡니까? 그죠? 명사들이나 이런 거 빈도수들을 우리가 알아내는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각각의 단어들을 계산을 해서 어떤 거와 우리 말씀 사전과 비교를 해서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제 숫자형 벡터로 넣어주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소트를 하죠. 소트를 하는데 어떤 걸 소트를 합니까? 자, 빈도수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으니까 내림차순으로 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10개만 딱 10개만 내림차순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얻어내서 그 10개만 우리가 추출을 해서 이게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왜 내림차순이니까. 그죠? 그래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10개를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이유는 여기에 보니까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여기에 공백이 들어갔다. 그죠? 공백. 이 공백이 들어간 것을 빼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빼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플랏, 막대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 이제 템프 단어를 이제 10개가 아니고 이제 9개가 되겠죠. 그죠? 하나 빠졌으니까. 9개를 이제 하는데, 자, names argument는, 자, names에서, 템프, 막대 이름을 이제 단어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컬러는 라이트 블루로 줬고요. 그 다음에 제목 그리고 yref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보니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죠? 지금 보니까 등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불법 그리고 여성 그리고 한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의 단어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어 수가 최소 하나 이상 혹은 2개 이상 이렇게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서 그 단어들만 또 뽑아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단어들을 뽑아내서 2개의 단어들, 두 자 이상 우리가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워드클럭 2자 이상 돼야 한 단어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실질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이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를 한번 보죠. 매개 변수를 보면 자, names 뭡니까? 단어죠, 그죠? 단어들 이제 워드 카운트에서 우리가 단어를 추출을 해서 표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단어들을 여기 9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단어들을 여기에 표식을 해주고 그리고 프리퀀시 그죠? 프리퀀시는 단어들의 빈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폰트입니다. 폰트. 그래서 최고 큰 거 6폰트, 최고 적은 거 0.7폰트, 0.7 정도. 그래서 0.7에서 6 사이에서 이제 단어를 이제 만약에 빈도가 큰 것들은 6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빈도가 적은 것들은 0.7로 나타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min.frequency 이거는 단어의 최소 빈도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빈도가 1개야. 그럼 이거는 별로 노출되지 않았다. 그죠? 노출되지 않았고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결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3번 이상 나와라. 3번 이상 빈도수가 테이블로 긁었을 때 3번 이상 나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어의 최소 빈도를 이제 설정을 해주면 뭐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random.order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단어의 출력 위치를 말하는데 이거를 false로 두게 되면 중요한 단어, 특히
노출이 많이 된 단어들을 중앙에 배치를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랜덤 오더가 아니라 랜덤 오더를 폴스로 잡아줘야지. 왜? 랜덤이니까. 그죠? 랜덤으로 막 이걸 틀을 주면 막 마음대로 이렇게 섞여서 막 단어 빈도수가 막 옆으로 많은 거는 막 옆으로 가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폴스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퍼센트인데요. 이게 약자가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왜 워드 클라우드 보면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뭐 단어가 일직선으로만 이렇게 뭐고 정자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10% 정도 이거 점이 0.1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0.1이니까 10% 정도는 이렇게 표시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컬러는 아까 우리가 팔레트 설정한 거 그거를 사용하겠다 그 뜻입니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 비로소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되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 불법, 등, 촬영, 수사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아, 글자가 노출이 가장 좀 많이 된 것들은 불법, 뭐 여성, 촬영, 뭐 등은 나중에 빼야 될 겁니다. 한자니까, 그죠?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지금 글자가 많이 노출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불법 여성 촬영 이게 뭐 아마 뭐 불법 촬영 뭐 이렇게 그런 아마 내용인 것 같네요. 맞죠? 그렇게 이렇게 그 내용을 그 문서를 읽지 않아도 이렇게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우리가 아하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노출이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이론을 한번 끊고요. 이어서 이론을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제가 여기서 일단 한 카트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